나폴리는 12일 이탈리아 나폴리의 홈구장에서 열린 아탈란타와의 22, 23 세리에 A 26라운드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김민재가 부상으로 인해 주앙 제주스와 교체되어 그라운드를 떠나 많은 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하지만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은 경기가 끝난 이후에 어김없이 김민재에 대한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경기가 끝난 이후 인터뷰에서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는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다라고 언급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김민재가 세계 최고의 센터백인 이유까지 설명하였다고 하는데요. 나폴리 전 주장이 이런 스팔레티 감독의 말에 동의한다며 김민재 극찬 행렬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김민재의 부상 소식과 스팔레티 감독이 말하는 김민재가 세계 최고의 센터백인 이유까지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재는 나폴리의 홈구장에서 열린 아탈란타와의 세리에 A 26라운드 경기에서 나폴리의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아미르 라흐마니와 호흡을 맞추며 나폴리의 수비 중심에 선 김민재는 후반 29분 오른쪽 종아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았는데요. 상대 선수 두반 사파타에게 몸을 날려 태클한 뒤 그대로 그라운드에 누운 김민재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 주앙 제주스로 교체됐습니다. 이번 시즌 나폴리에 입단하자마자 붙박이 주전으로 활약하는 김민재가 리그 경기에서 도중 교체된 건 1월 초 삼프도리아와의 17라운드 이후 2개월 만인데요. 당시 김민재는 근육 경직을 느껴 부상 예방 차원에서 전반 45분만 소화한 바 있습니다. 오른쪽 종아리는 김민재가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때 다쳤던 곳이라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팔레티 나폴리 감독의 경기 후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팔레티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김민재에게 내일 오전 훈련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고 그는 문제없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재는 제주스로 교체될 때는 스스로 걸어서 그라운드를 빠져나왔습니다.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전 팀닥터이자 현재 이탈리아 축구팀 주치의 협회장인 엘리코 카스텔라치는 라디오 푼토 누오보에 나와 세리에 A 주요 선수들의 부상에 관하여 언급하며 김민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카스텔라치는 현 상황에서 나폴리의 부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좀 과해 보이긴 합니다. 어제 보도를 봤을 때 김민재는 부상에서 복귀한 것 같은데 그것은 단순한 근육 피로였을 것입니다. 올 시즌 나폴리의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있고 나폴리 의료팀은 축하받아야만 합니다. 스팔레티와 그의 팀에 있어서 금상첨화적인 존재니까요. 심지어 월드컵 이후에도 나폴리의 준비는 적절했습니다. 나폴리 의료팀의 관리는 신중하고 세심했으며 다른 구단들이 겪는 과부하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선수들의 갑작스러운 부상 변수에도 나폴리는 무실점 수비 속에 아탈란타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지난 라운드 라치오에 0대1로 덜미를 잡혀 리그 8연승이 중단됐던 나폴리는 반등에 성공하며 이번 시즌 22승 2무 2패로 승점 68점을 쌓아 세리에 A 선두를 굳게 지켰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12경기를 남긴 가운데 2위 인터 밀란과의 승점 차이가 18점이나 앞서 나가고 있어 나폴리의 우승 확정은 사실상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이날 경기가 끝난 이후의 인터뷰에서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는 한 경기에서 20개의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만들어낸다. 김민재는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다. 그가 볼을 끌고 달리면 5초 안에 상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의 인터뷰에서 핵심은 김민재가 볼을 발에 끌고 달리기를 시작하는 순간 5초 안에 상대 페널티 지역에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나폴리의 축구를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스팔레티 감독이 경기 중에도 김민재에게 항상 주문합니다. 볼을 가지고 올라가거나 볼을 앞쪽으로 전개하라며 항상 소리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상대팀들이 이제 나폴리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많이 내리고 경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팀이 수비 라인을 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상대 수비의 압박을 받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폴리로서는
가장 압박을 덜 받는 위치가 자연스럽게 센터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폴리의 센터백인 김민재와 라흐마니의 역할이 서로 약간 다른데요. 라흐마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패스를 부드럽게 전개하는 데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뒤에서 패스를 전개합니다. 반면 김민재 같은 경우는 상대 수비가 내려가 있을 때 김민재가 압박을 덜 받게 되어 자연스레 패스를 보내줄 곳이 없으면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빠르게 올라오면서 상대 수비가 김민재를 견제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이때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으로 김민재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나폴리의 공격에 활로를 열어줄 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팔레티 감독이 표현한 김민재가 볼을 달고 뛸 때 5초 만에 상대 지역으로 전개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것처럼 김민재가 단순히 수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스팔레티 감독이 원하는 볼을 앞으로 전개하는 플레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최근에 좋아진 능력이 전진 패스 능력입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뿐만 아니라 나폴리의 모든 선수들에게 계속 경기 내내 소리칩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에게 항상 볼을 앞쪽으로 보내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항상 롱패스와 더불어 수비 라인 사이로 찔러주는 패스 능력이 좋아졌습니다. 매 경기마다 상대 수비가 좁은 간격을 형성하고 있을 때 김민재가 볼을 잡는 순간 수비 라인 사이로 정확하게 패스를 전개하는 장면들을 최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팀들은 나폴리의 공격력이 무서우니까 좁은 간격으로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간격으로 정확한 전진 패스가 들어가게 되면 나폴리가 훨씬 더 날카로운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납니다. 패스를 뒤로 빙빙 돌리는 게 아니라 상대 수비 라인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나폴리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빈도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팔레티 감독이 수비 라인에게 계속해서 전진 패스를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패스가 김민재의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스팔레티 감독 밑에서 계속 이런 플레이를 끊임없이 요구하니까 점점 더 전진 패스의 능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기본적으로 스팔레티 감독을 정말 잘 만났고 스팔레티 감독 밑에서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나폴리의 주장이었던 프란체스코 몬테비노는 라디오 마르테에 나와 스팔레티 감독의 말에 동의하며 김민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몬테비노는 스팔레티 감독님이 김민재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고 말한 게 과장된 것 같냐고요? 그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재를 보면 너무 뛰어나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눈이 부시는 능력을 봤습니다. 폭발적인 힘과 인상적인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살라 같은 선수들도 몇 미터 뒤에서 달리며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행동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갖췄으며 저희는 김민재를 저희에게 알려준 사람에게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희에게 미스터 플레이어를 소개해줬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폴리의 다음 일정이 3월 16일에 치르는 프랑크푸르트와의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입니다. 김민재가 부상 없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든든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채널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